자, 안녕하세요. 오늘 24일 멘토링 클래스 강의를 진행할 BDA 멘토단 김민지라고 합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ADSP랑 SQLD 자격증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외에 자격증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첫 번째, 자격증의 의의입니다. 자격증 왜 따야 할까요? 자격증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격증은 일단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이 꼭 필요한 분야, 아니면 우대사항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자격이 되려면 그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는 것과 뭐 이게 있으면 좋다라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기준으로는 이 데이터 관련 자격증은 우대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데이터 분석가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는지는 이제 우대사항을 관점으로 볼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자격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자격증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추천드리는 소개하는 타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강의 핵심 내용이죠. ADSP랑 SQLD. 실제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만족도 조사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격증 어떻게 활용할까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현재 통계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쪽에서는 이제 전공생 이라고 하는 축에 좀 끼는데 전공이 정보통계학과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뭐 이 자격증 따봐라, 뭐 이 자격증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땄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땄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 수업을 들으면 이 자격증 100% 딴다더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땄는데 사실 따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많았어요. 어떤 후회가 있었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도메인이 어떤 건지, 또 거기서는 어떤 자격증을 더 우대하는지 이런 걸 하나도 안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이게 좋다 하니까 따고 이게 따기 쉽다니까 땄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저희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1주, 2주 공부해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그 1, 2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런데 또 이 자격증을 따고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자격증을 딸 때는 내가 왜 그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지, 또 내가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자격증을 내가 필요로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가 기준인데 제가 이 BDA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전공생이다 보니까 실제 선배님들이 이제 취업하시고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현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자격증하고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자격증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현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이제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간에 1, 2주 그 하는 시간에 차라리 유의미한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실제로 분석을 해보는 게 더 좋고 때로는 경력을 쌓는 게 더 좋고 그런 관련된 분야에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자격증?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비전공자라고 불리시는 비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전문성을 어필하기엔 좋다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현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증을 그렇게 크게 취급하진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교수님들의 관점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희 학과 이제 세 분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통계 자격증은 있으면 좋다라는 의견이셨어요. 물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있으면 좋다이지만 그 현직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도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 분야랑 관련된 자격증 하나, 그리고 통계 자격증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게 시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 금융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금융에 관련된 자격증 따기 쉬운 거, 그런 것들 하나 따고 통계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약간 조금 저를 돌아보게 됐던 게 저는 데이터 관련 막 자격증을 엄청 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SQLD, 뭐 ADSP가 있지만 앞으로도 빅분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따려고 준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분야에 가려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분야가 정해졌으면 그것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고, 이제 현직자 분들이시던 교수님들이시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자격증 합격을 위한 공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들 하세요. 자격증 합격을 위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토익을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토익 시험에 어떻게 점수를 더 많이 받나, 어떤 걸 지문을 찍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 그런 걸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들 하세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내가 만약에 ADSP를 준비한다. 그럼 왜 ADSP를 준비했지? ADSP를 준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자격증을 취득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따라니까 땄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격증을 얻었지만 지식은 사실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내가 가져야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 표는 어떤 거냐면 저희 학과에 이제 표가 붙어 있어요. 뭐 너네 어디 분야로 가고 싶으면 무슨 수업 들어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이제 경영경제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적이나 다별량인데 오타가 있네요. 다별량이라던가 이제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 좋고 자격증으로는 뭐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죠 이게 그리고 뭐 빅분기, 뭐 그리고 금융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은행 FP랑 금융투자 분석가를 썼는데 왜 이 두 개를 가져왔느냐? 이 금융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가장 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전문적인 것까지 원하진 않고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 정도의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가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생명의학은 사실 저는 생명의학에서는 흥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과도 그렇고 생명의학 쪽은 대학원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학원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 조금 붐인 건지 대학원에서 막 이제 오라고들 많이들 하시고 티오도 많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관한 지식을 좀 쌓는 것도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는 수학적 지식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과학 쪽은 이제 사조사가 있죠. 사회조사 분석사라던가 아니면 뭐 빅분기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고 지금 보시면 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고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에요.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격증들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도 응시 자격 제한이 있는 게 있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응시 자격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건 제한이 없는 자격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하고 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이외에 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 앞에는 분석가예요. 근데 뒤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져왔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랑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얼마 전까지 고민을 했었고, 어느 분야로 나아갈지.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IT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적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 ADSP가 있고 빅분기가 있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DSAC가 뭐냐면, 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이 DSAC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쳐볼게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능력 인증 자격증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이랑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도움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혹시 이제 생각이 있다 싶으시면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 관련해서 자격증도 한번 알아봤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자격증은 저희 아주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데이터 자격증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이 네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혹시 아시나요? 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 이번에 새로 나온 자격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인가? 그때 1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준비하시면 2회 시험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이제 새로 신설된 자격증인 만큼 지금 막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리고, 요거 한번 보면은, 이거 저희 멘토단 내에서도 실제로 준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응시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시험 연계율이 6, 7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영정보 시각화는 확실히 시각화 능력을 조금 보는 것만큼 공부해야 될 능력들이 시각화 관련된 문제인데, 경영 쪽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드리고, 그만큼 이게 경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 관련 지식도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멘토단에서 준비하셨던 분께서도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것들,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냥 안 보시고 하셔도 충분히 이제 문제가 쉬웠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험 문제가 아까 첫 번째 1회차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의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의 문제에서 연계율이 한 67% 됐다. 그래서 확실히 볼만하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충분할 정도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가고자 하는 분야에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해볼까? 지금 고민을 했던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DS는 이제 요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DSAC랑 비슷한 건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내가 가고자 할 때 필요한 역량이 많이 그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교육 위주로 가는데 이거는 인문,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근데 인문은 사실 조금 쉬운 편이라고 하고 제가 아까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 중급 정도 따시면 실제로 실무 경험이 없어도 이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따는 거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준비 기간이 한 4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품질 경영 기사인데 이거는 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정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난이도가 상이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적 공정이나 제조 분야로 가시려면 이거 따면 정말 우대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만큼 우대해주는 회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로 나아가고 싶다 하시면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시간을 잡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GA4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제가 가져온 이유가 요즘 취업 공고를 좀 보고 있는데 취업 공고에서 원래는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몰라서 안 보였던 걸 수도 있지만 요즘 따라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GA4를 갖고 있으면 우대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리서처 같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따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이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면 알겠지만 막 2시간 만에 준비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 만에 준비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짧다, 쉽다, 따기가 쉽다 정도고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 이렇게 치면 여기 가셔서 교육까지 얘네가 제공합니다. 요거 강의가 강제래요. 그래서 요거 강의가 오히려 더 힘들었다. 시험 보는 것보다 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이 강의 4가지가 강의고 요 마지막에 5가지, 5번째. 이 5번째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보고 나면 이제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이거의 장점은 또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사실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접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다. 취득하기가 쉽다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자격증들도 조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 데이터 자격 검정, 또 대한상공회의소, 또 큐넷에는 자격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 넘어가야죠. ADSP. ADSP 준비 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썼던 책은 이 민트 책이라고 불리는 이 책입니다. 이거 정말 유명해요. 이거 정말 유명하고 저는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문제지를 살 때도 서치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지에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엄청 서치를 하고 뭐가 제일 좋은지 막 찾아보고 사는 편인데 이거는 정말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사실 별로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 일단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 마법 노트라고 해서 앞에 합격, 이거 읽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요점 정리되어 있는 2~3장 정도 요점 정리되어 있는 책,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또 이론도 있기 때문에 그 비전공자 분들이시나 아니면 처음 노베이스 분들도 이 이론만 읽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음, 요거 보시면 ADSP는 S가 이제 세미예요, 세미. 그래서 준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고 또 합격은 60점 이상. 그리고 꽈락이 있어요. 근데 꽈락은 정말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꽈락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것도 조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요 데이터 자격 검정에서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거고 여기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전문가랑 전문가가 있는데 저희가 보려는 건 ADSP 준전문가지만 만약에 내가 이 ADP도 봐보고 싶다. ADP가 조금 더 전문적인 것 같아. 라고 해서 ADP를 본다? 근데 이 ADP는 그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학위를 했거나 아니면 실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외에 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DSP를 취득을 했다 하시면 보셔도 돼요.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확실히 ADSP보다는 ADP를 조금 더 우대해 줍니다. 더 전문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ADP까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어렵긴 하겠지만 할 수 있다. ADP도 한번 훑어봤고요. 이거 공부하는 방법은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뒤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단원은 이제 3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단원은 데이터 이해랑 분석 기획인데 이 부분은 개념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개념 거의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3단원 같은 경우에는 R 코드로 이제 해석하고 하는 건데 알코드를 짜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코드를 이제 해서 그 결과지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민이 어떤 거냐,
아니면 뭐 조금 더 어려워지면 여기서 뭐 정확도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엄청 기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이썬 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랑 R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분석해 보신 분들은 R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오히려 노베이스더라도 여기 이제 무료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코드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책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준비 기간을 3주를 잡았는데 이제 저는 얼마나 걸렸냐? 저는 일주일 만에 봤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게을렀어요. 저는 시험을 접수해놓고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학교에서 이 과목을 들으면 ADSP는 그냥 한 번에 합격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과한 게 있었던 거죠. 우리 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100% 이해하지 않잖아요. 제가 학교 수업을 들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치만 자만을 하고 공부를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미루다가 일주일 전에 책을 폈는데 이게 웬걸. 이 1, 2단원은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2단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뭐 컴퓨터에 관련된 뭐 그런 개념들, 뭐 진짜 뭐 제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능했던 거고요. 3단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 기초였어요. 저는 R을 수업 들은 적도 있고 해서 R이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할 정도로 기초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패스. 그러니까 이 1, 2단원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렸던 거고 여러분들 이제 노베이스시거나 아니면 처음 준비를 하신다 하시면 3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다. 그러면 ADSP가 어디서 쓰여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ADSP는 실제로 애널리스트, 이제 분석가나 아니면 금융권이나 그로스 마케트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취업 공고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저희 브다테크 그 BDA 블로그에 이제 멘토단이 운영하는 브다테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고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내용을 좀 발췌해 왔는데 보시면 반도체 기업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을 때 이 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들을 좀 우대 사항에 넣어줘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면 반도체 관련 자격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해준다 이게 아니라 ADSP, 아예 ADSP를 우대한다 라고 써져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설계 취업 공고였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 자격증, 뭐 ADSP 자격증 있으면 우대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FOL로 플로 그 음악 키워드 검색 취업 공고였는데 거기에도 아예 SQLD, ADSP 자격증 소지하면 우대한다라고 딱 적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안 적혀 있는 공고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자격증을 우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대에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넣으면은 저희가 이 자격증이 있다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대 사항으로 뽑는 곳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넣고자 하는 회사 또는 넣고자 하는 분야에 그 취업 공고를 좀 살펴보시면 어떤 자격증을 좀 취득하면 좋을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취업 공고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LD. SQLD는 어떤 걸로 공부했냐? 이 노랭이 책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책도 엄청 서치 끝에 찾았는데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저는 SQL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베이스였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는 SQL을 잘 보지 않아요. 뭐 사조사나 빅분기를 좀 따지 SQL을 정말 안 보는데 왜 땄냐? 저는 주변에 이제 컴포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야 방학 때 뭐 하냐? 심심하지 않냐? 한번 따보자. 야 그거 일주일이면 딴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또 솔깃해서 따게 됐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너무 후회했던 게 제가 노베이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노베이스들이 일주일 만에 딸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었어요. 어디서 제가 느꼈냐면 이거는 SQL이라는 그 구문을 확실히 조금은 알아야지 딸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이론이 없습니다. 이 책은 진짜 그냥 기출 문제예요.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노베이스다 하시면 이거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저희 작년에 BDA에서 실제로 이제 스터디를 운영했던 적이 있나 봐요. 올해도 ADSP 스터디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SQLD 스터디를 운영할 때 썼던 교재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론서랑 기출문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론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 교재를 살 때 또 해프닝이 조금 있었는데, 이 SQLD를 제가 또 시험을 보려고 했을 때 마침 시험 그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작년에 원래 팔던 이 노랭이 책이 절판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못 구해가지고 중고나라에 찾아보고 했는데도 못 구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미루다가 일주일 전에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이 책을 또 찾아봤는데 이번에 다행히 새로 나왔습니다. 2024년도.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왔고 아마 이게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좀 빠졌다고 해요. 원래 보던 시험에서. 그래서 이 교재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니까 아마 이 교재로만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작년 기출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작년이랑 그렇게 달라진 게 크게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이 좀 바뀌었고 이 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밖에 없다. 근데 내가 SQL에 대해서 안다. 나 SQL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정도는 충분해라고 해서 나 문제만 좀 풀어도 돼 하시면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문제 정말 많거든요. 문제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푸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이거 SQLD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3주를 잡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저는 얼마나 준비했느냐? 저는 또 일주일 준비했습니다. 네, 또 게을러서 일주일 준비했고요. 그냥 시험 전에 계속 놀다가 일주일 전에 진짜 이대로 안 되겠는데 공부해봐야지 하고 펼쳤다가 완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한 하루에 진짜 4~5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에만 계속 매몰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2, 3주는 한 뭐 하루에 2~3시간씩만 공부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일주일 전에 하지 마시고 네, 2, 3주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단어는 아까 앞에 ADSP처럼 개념 암기, 진짜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고요. 2단어는 이제 SQL 구문, 이제 SQL 구문에서 뭐 쿼리 어떻게 짜는지, 이 쿼리를 쓰면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 개념은 암기였는데 이게 개념이 없었다 했잖아요, 이 책에. 근데 책을 또 사기가 싫은 거예요. 이 책도 비쌌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그 구글에 이제 딱 치면 나옵니다. 데이터 이 SQLD 기본 개념 요약집 이렇게 치면은 쭈르륵 나와요. 그래서 그 요약만 보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SQL은 실제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이나 이런 거랑 비슷할 줄 알았어요. 제가 노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할 줄 알고 공부를 안 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SQL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강의를 들었는데 어디서 강의를 들었냐면 저는 부스트 코스를 이용했어요. 부스트 코스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료 강의예요. 그래서 다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그 일단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보시면 SQL 이 강의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실제로 SQL 이제 다운로드 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히 처음부터 나와져 있고 SQL 구문에 관한 것들도 천천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따라 하면서 그냥 컴퓨터에 쳐보면서 실제로 순서 외우고 이런 거는 좋았고 이 인프라는 어떤 거냐면 아까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 그 컴공 친구는 요 인프런 강의를 들었대요. 그 친구는 원래도 여기서 개발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듣진 않았지만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부스터 코스는 좀 적어요. 강의도 적고 분야도 살짝 적은데 이 인프런에는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SQLD 이렇게 치면은 요 무료라고 체크하시면 무료 강의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들어가서 그 이제 강의 주제들을 막 봤는데 요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하기에는 충분하다 정도의 강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제 사실 저는 그 SQL도 엄청나게 급하게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실제 데이터 분석가가 실무에서 SQL을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개발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SQL 관련된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취업을 할 때 조금 더 우대사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SQL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다 싶으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요거 프로그래머스라는 코딩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 웹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그 SQL 코딩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기초 문제들만 쭉쭉쭉 풀어보시면서 대충 쿼리에 대해서 그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 테스트 사이트까지 정보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느냐 시험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요거가 이제 민트 책이에요. 아까 앞에서 여기 설명드린 이 민트 책의 안에 내용 제가 실제로 공부한 내용들인데 일단 첫 번째 여기 밑에 보시면 데이터 이해랑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식 8문제, 객관식 8문제, 24문제인데 꽈락이 있다고 했잖아요. 꽈락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8점 이상 받아야 돼요. 여기서 8점 이상, 24점 이상. 그래서 총 60점 이상 받으면 통과인데, 그러니까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8점이면요, 여러분, 4개, 4개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꽈락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하다가 진짜 안 헤어지는 부분이 있고, 진짜 모르겠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히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거 그냥 붙잡고 있는 것보다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셔라 라는 내용.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팁이잖아요. 시험 팁. 진짜 시험만을 위한 거고요. 공부만을 위해서는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과감히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꽈락이 그렇게 쉽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민트책이요. 600쪽이 넘어요. 근데 이 600쪽 넘는 거 다 공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제가 공부했던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책에 보시면 여기 출제 포인트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출제 포인트가 몇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꽤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출제 포인트가 있는 친구 위주로 먼저 읽습니다. 그럼 이 출제 포인트 밑에 뭐 5가지 영역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하면은 이 5가지 영역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출제된다면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부터 훑어봅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요거 외울 생각 절대 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자세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1-1단원 이렇게. 근데 1-1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가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또 기출 문제가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틀리는 게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만약에 노베이스라면. 근데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앞에 돌아와서 개념을 보면은 아, 문제 이거 나왔었잖아.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시간이 좀 촉박하다 아니면 합격률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면 문제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 관련 시험들은 변별력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냈던 것처럼 작년에 냈으면 이번에 안 내야지 하면서 변별력을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작년에 냈던 걸 계속 내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출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요거 가져왔잖아요. 요거 비즈니스 영역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거 그대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대로 제가 시험 봤을 때 1, 2, 3, 4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4번인가가 좀 바뀐 상태. 그러니까 뭐 4번에 규제 감사가 아니라 뭐 4번에 다른 걸 넣어서 뭐가 틀렸냐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보셔라 처음에. 그 다음에 문제부터 풀어라.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부분들. 틀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 이 제가 X표를 쳐놨죠. 여기 문제 보시면 이 X표를 쳐놨는데 첫 번째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X는 빨간색으로 쳐놓고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X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그냥 공부 방법인데 저는 문제지에 문제를 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문제 교과서가 더러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개념은 줄을 치면서 읽긴 하지만 이 문제지만큼은 여러 번 푸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상상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답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에다가 이 문제를 찍어서 보통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 태블릿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PDF 파일을 따가지고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했고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한 건데, 첫 번째는 처음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풀었을 때 이 크리스피 DM을 틀렸어. 근데 두 번째도 틀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진짜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부분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없고 파란색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첫 번째 맞았던 거는 단순 암기력으로 맞았던 거죠. 앞에서 개념을 보고 바로 문제를 푸니까 맞을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문제만 다시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력으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1단원이거든요. 1, 2단원 개념 부분. 그러니까 좀 어지럽죠.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맨날 코드만 보다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문제 없다. 이 민트 책에 나와 있어요. 또 출제 경향도 분석해주고요. 이 책이 또 합격 마법 노트도 있고요. 출제 포인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외에도 기출문제가 한 6회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껴있는 문제 이외에도 뒤에 기출문제도 있고 예상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 번 푸시는 거 추천드리고, 실제로 제가 이 민트책에서 예상문제로 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예상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당일. 그래서 제가 이 민트책을 찬양하는 이유가, 실제로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너무나도 연계율이 좋아요. 저는 책 한 장 거의 8, 90%라고 보고요. 그 10%는 왜 연계가 안 됐다고 하냐. 그거는 제가 공부를 사실 안 한 거긴 한데, 뭐 한 8, 90% 거의 연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 별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이 단원부터 먼저 보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1과목에서도 여기 뭐 별표 쳐져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본다. 뭐 분석 반복론 먼저 본다. 요러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일주일, 2주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3과목이 문제가 많긴 한데, 뭐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회귀 분석도 저희가 코드를 짜는 문제가 안 나오고요. 회귀 분석을 얘네들이 해줘요. 그럼 이거 보고 해석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베이스다 보니까 좀 이제 조금 더 대입이 됐는데, SQL은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SQL도 뭐 비슷합니다. 요약 정리 읽고 문제 푸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엔터티나 요뭐 본지 식별자, 인조 식별자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엔터티 정말 많이 나왔고요. 왜냐면 여기는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보시면 ADSP도 40문제 나오거든요. 50문제인가? 40문제다. 40문제 나와요. 근데 SQL도 지금 보면은 5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문제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니까 똑같은 데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 앞에서는 이 엔터티를 냈다면 저 뒤에서는 저 엔터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분야에서도 문제가 두세 개씩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분야를 알고 있으면 여기만 좀 공부해도 합격률은 높아진다. 왜냐면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 DML, TCL, DDL, DCL 관리 구문 있잖아요.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꼭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만 그것만 아셔도 이것만 해도 3문제씩 나오거든요. 요 안에서만. 그래서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거 꼭 외우시고, 제가 아까 개념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개념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냐. 저는 요약 문제를 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구글이라고 생각하시고 구글에 이렇게 SQLD 개념 요약 이렇게 치면요. 딱 나와요. 개념 정리. 뭐 PDF 공부 방법, 개념 정리, 이런 총정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것만 보고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소단원 이거 문제 그 요약 내용 보고 문제 풀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고 이론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론서에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 어디 많이 나온다.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SQL이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SQL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서술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바뀌면서 서술형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술형 근데 문제 풀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작년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서술형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출문제. 그럼 서술형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개념 그냥 그 오지선다 푸는 것보다 서술형을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내가 공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되나? 가 훨씬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 꼭 풀어보시고 아까 SQL에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SQL에는 서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지금 이 민트 책에 보시면 서술형 그 관련된 문제도 막 압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ADSP는 이미 제가 뭐 아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ADSP가 시간이 정말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딱 시험 종이 치기 한 1, 2분 전에 마킹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문제 수가 많잖아요. 40문제, 50문제인데 시험 시간이 막 90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마킹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랜만에 마킹을 한다 하시면 마킹 연습하세요. 왜냐면 저는 너무 오랜만에 마킹을 체킹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그것조차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렸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시간 재가면서 한번 푸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해야지 실제로 거기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SQL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시간이 넉넉했어요, 또. SQL은 뭐 공부를 안 해서 넉넉했나 잘 모르겠지만 SQL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이 이게 대학 시험처럼 중간에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몇 시간 지나면은 먼저 퇴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시간 딱 되자마자 바로 퇴실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좀 넉넉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미리미리 시간 체크 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 시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거 시험 시간표 이렇게 보시고 나 이거 이 정도 준비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접수일이 사실 여러 개 있죠. 이거 ADSP만 해도 이번 연도에 2개, 3개 정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최신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시험 팁인데요.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무조건 가까운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몇 년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시험 합격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이번 거 말고 다음 거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럼 더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그냥 바로 당장 다음 달이 시험이야. 만약에 접수일이 7월 1일이고 오늘이 7월 1일이어서 오늘 접수하면 당장 다음 달 8월에 봐야 돼. 근데 나 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나 이때 방학 때 조금 할 게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셔도 그냥 접수하세요. 그러면 확실히 합격률이 올라가고 만약에 이때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합격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이 압박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에 시험을 보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때 공부했던 게 머리에 확 남아가지고 시험을 위한 공부는 남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시라고 접수 일자를 가장 최근으로 갖고 왔고요. 접수 일자는 실제로 한 5일 정도씩 해요. 뭐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하는데 그냥 제일 첫 번째 때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시험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SQLD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이 한 3, 4개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 가고 이랬는데 그 판교 쪽에 사시는 이제 제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연히 저랑 같이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 주변에는 접수할 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늦게 했더니. 그래서 차 타고 한 한두 시간 정도 나가가지고 그 시험장을 잡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게
시험장 잡는 거에도 유리하고 하니까 빨리 하셔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장 갖고 왔고,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은 안 드렸긴 한데 빅분기랑 아키텍처 살짝 보여드리면 이것도 다 데이터 자격 검정이 있습니다. 아키텍처도 전문가, 준전문가 나눠져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데이터 모델링 수행을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모델링 쪽으로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DA 직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대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직무 보시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빅분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애매한 게 이제 자격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빅분기가 제가 이제 자격이 됩니다. 이게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4학년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부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3학년이다, 2학년이다 하면 빅분기를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준비하실 때 학교에서 그 지원해 준다면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 가격이 생각보다 5만 원, 6만 원씩 세거든요. 여러분들 학교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보시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받으셔서 시험 접수하시는 거, 네,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QR코드, 이 QR코드 보시고 만족도 조사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